얘도 정말 다이소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백화점템 중에 이렇게 잘 썼던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탈탈 털었었어요. 얘는 없으면 제 삶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화잘먹템으로 너무 잘 쓰는데 특히 저 같은 지성지복합 피부한테 강추합니다. 어떻게 바르는 제품으로 속드름이 가라앉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인데 아예 이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썼거든요. 이건 진짜 다이소의 실수템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톤업도 반톤업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고. 안녕 비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비탐찌들이랑 얘기하듯이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요렇게 앉아서 촬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짜 탈탈 털어 쓴 공병템들, 제가 이번에 또 되게 야금야금 많이 모았더라고요. 비탐찌들이 제가 평소에 정말 어떤 제품 쓰는지 이거를 늘 궁금해 주셔가지고 오늘 영상 보시면 싹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뚜둔 비프루브 마린 캡슐 선세럼인데요. 결국에 공병됐어요.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할 때는 거의 매일 쓰고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썼거든요. 이건 진짜 다이소의 실수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형을 보면은 약간 콜라겐이 연상되는 듯한 그 캡슐이 그득그득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 패드, 그 다음에 물미스트, 이런 옹그리디언츠 로션까지 발라준 다음에 선크림 바르는 단계에서 얘를 발라주는데, 얘를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얘가 손으로 발라도 괜찮은 게 뭔가 제형 자체는 알맹이 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밀착이 되게 손쉽게 붙거든요. 그 밀착이 피부에 붙으면서 매끈반딱한 광이 나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정도의 매끈한 윤광을 남기고 끝나는 타입이라 그 위에 쿠션 파드 발라도 그 광이 좀 뚫고 나와요. 그리고 비탐찌 중에 트러블 자극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던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비프루브 무기자차 제품보다는 약간은 자극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얘를 발라서 트러블이 올라온다? 저는 이건 못 느꼈어요. 근데 비프루브 무기자차 제품이 워낙 순한 편이라 걔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다른 선세럼 제품이랑 비교하면 순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이소에서 5,000원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화잘먹 제품이니까 보시는 비탐찌들은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뚜둔, 요것도 결국 공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백화점템 중에 이렇게 잘 썼던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탈탈 털었었어요. 얘는 지방시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코렉터 블루 컬러인데요. 제가 원래 공병 소개드리는 영상에서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 꼭 나왔잖아요. 그 아멜리 보라 쿠션도 너무 좋아하는데 얘도 진짜 잘 써요. 그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멜리 보라 쿠션은 조금 더 창백하게 노란기를 강력하게 빼주는 느낌이고 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빼주는 느낌인데 이상하게 얘만 쓰면은 그 베이스 메이크업 자체의 지속력이 좋아져요. 뭔가 픽서로 꼬독하게 말리는 그런 사용감이 전혀 아닌데도 이거 자체의 제형감이 진짜 곱고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퀴드 마스크, 패드, 물미스트, 로션, 선크림, 프라이머, 그 다음에 얘를 발라주는데 그렇게 여러 겹을 바르고 또 이 위에 쿠션 파드를 발라도 그 제형들을 얘가 다 조화롭게 좀 이렇게 붙잡아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백화점 제품 중에서는 진짜 이 제품을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렇게 좀 묽은 코렉팅 제품을 잘 안 썼던 이유가 이상하게 이렇게 바르는 과정에서 들뜬다 그래야 되나? 조금 허옇게 끼이는 현상이 많이 보였고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모공이랑 흉 구멍 사이에 허옇게 끼이는 현상을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제형이 진짜 묽고 리퀴드하고 섬세해서 피부에 그 주름이랑 모공 흉 사이에 끼이는 게 없어요. 진짜 맑게 스며드는 느낌. 그래서 사용할 때 꿀팁이 얘를 얼굴 전체에 한 번에 바르고 한 번에 터치하기보다 일단 한 면 바르고 터치해서 끝내고 한 면 바르고 터치해서 끝내고 이렇게 발라주면 훨씬 더 이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얘가 뭔가 꼬독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편은 아니고 좀 묻어남이 없을 정도로 되게 산뜻하게 끝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얘는 진짜 제가 아멜리 보라 쿠션 다음으로 너무 애정하는 다크닝 방지템. 저같이 노란기가 많은 피부들, 뭘 발라도 다크닝이 올라온다 하는 피부들은 쿠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블루나 아니면 보랏빛의 톤업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뜨뜬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인데요. 얘도 제가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화잘먹 로션인데 비탐찌들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는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 소개드린 제품인데 얘는 진짜 화잘먹 로션이에요. 그리고 비탐찌들 그거 아세요? 로션인데 그 로션 특유의 미끄덩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피부 위에서 보습감이 겉도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로션 제품들이 있어서 저는 잘 못 썼는데 얘는 그런 특유의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사계절 내내 화잘먹템으로 너무 잘 쓰는데 특히 저 같은 지성지복합 피부한테 강추합니다. 왜냐면 건조해서 뜨는 각질이나 허옇게 뜨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잡혀요. 제가 늘 외워서 다니는 화잘먹 루틴이 이렇게잖아요. 뭐 리퀴드 마스크, 그 다음에 패드, 물미스트, 화잘먹
화잘먹 로션, 선크림, 프라이머, 톤업 제품, 쿠션. 그중에 화잘먹 로션이 이 제품을 말한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화장이 진짜 잘 먹는 로션입니다.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끄덩한 로션 제형이 아니라 약간 에센스랑 크림이 합쳐진 듯한 중간 텍스처예요. 그래서 미끈거림 없이 피부에 촉촉하고 녹진하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진짜 일반 로션의 사용감이랑은 약간 달라요. 저는 피부 위에서 이미 갖고 있는 유분기가 있어서 이 위에 만약에 로션을 바른다? 그러면은 뭔가 이 로션의 유분기랑 내 유분이 융화가 안 돼서 계속 겉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피부에 싹 스미면서 밀착되는데 피부도 편안해서 그냥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저는 사용할 때 스펀지나 메이크업 퍼플을 사용해서 적당량을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발라주면 피부에 떠있는 각질들도 불려지고 화장 밀착력도 짭짭 끌어당겨줘요. 그리고 이 위에 쿠션이나 파데 바르면 허옇게 뜨는 들뜸 없이 정말 촉촉하고 깨끗하게 표현됩니다. 특히 피부 속에서 건강하게 차오른 속광 표현이라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잘먹 용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해도 피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 효과랑 좀 피부 자극받았을 때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게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 효과도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 화잘먹 제품도 필요한데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해도 편안한 진정이랑 좀 장벽이 좀 탄탄해지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쓰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겨울에 좋은 게 이게 제형이 멜팅된 타입이다 보니까 화장솜에 듬뿍 적셔가지고 이렇게 앞볼에 좀 건조해가지고 허옇게 뜬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다가 얘를 조금 도톰하게 적셔가지고 얹어놓으면 부분적인 진정이랑 수분 보습을 같이 넣어주기 좋아서 이것도 한번 겨울에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이 제품은 제가 계절 상관없이 너무나도 꾸준하게 쓰는 제품이고 지겨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라 좀 화장이 잘 안 먹어서 고민이다 하는 비탐치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둔 드디어 공병이 되었습니다. 아워글래스 베니쉬 에어브러쉬 프라이머. 근데 제가 이 제품이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다 보니까 애매하게 공병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한 개가 결국 공병이 됐고 나머지 한 개도 거의 다 쓴 상태가 돼버렸어요. 제가 진짜 태어나서 프라이머를 이렇게 잘 쓴 제품은 얘가 유일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프라이머를 안 썼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공이랑 흉이 많고 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프라이머들의 약간 그 뭉치는 제품들? 약간 때처럼 밀리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 위에 쿠션 파드를 발랐을 때 이게 화장이 좀 밀리고 떡지는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용을 안 한 게 더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매번 받아가지고 안 썼었는데 얘를 만난 후부터는 프라이머에 대한 편견이 다 깨졌어요. 얘는 일단 제형을 짜내면은 뭉쳐져 있는 제형은 아니고요. 살짝 묽은 듯한 제형인데 그 안에 프라이머 밤 같은 느낌은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를 때도 되게 스무스하게 빠르게 펴발리거든요. 뭔가 농축된 앰플 타입은 아니에요. 스무스하고 실키해서 손으로 저는 그냥 양 조절도 안 하고 한 펌프 한 걸로 여기 앞볼 발라주고 코 발라주고 이마 발라줘요. 그러면 바를 때는 되게 부드럽고 매끄럽게 펴발리고 막 때처럼 밀리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들뜸이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막 발라주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게 되게 보송하고 피부 결감 자체가 실키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특히 요철 부위 보면은 유분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이고 뭔가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그 부위에 유분이 일단 먼저 잡히고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요철이 그냥 블러로 누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마 잔주름이랑 유분, T존, 그리고 모공이랑 흉 구멍은 뭔가 메워버린다 정도까지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전반적인 그 결을 보정해주는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얘만 바르고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봐도 유분, 잔주름, 요철, 모공, 흉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잡힌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쿠션 파드 발라도 때처럼 밀리거나 들뜸 떡짐 그런 게 안 보여서 저처럼 진짜 프라이머의 그 때처럼 밀리는 현상 때문에 못 썼다 하는 분들 이거는 진짜 괜찮으니까 꼭 한 번만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 얘도 제가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비탐지들 제가 최근에 차이점을 알아냈어요. 비슷한 톤업 제품이 많은데 왜 제가 유독 이 제품을 쓰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가 건조하지가 않아요. 마무리에. 보통 이렇게 좀 톤업이 되는 혼합자차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은 마무리에 그 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갑자기 좀 매트하고 좀 깔끔하게 변하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수분감이 좀 날아간다고 느껴져서 건조함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냥 바른 직후에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이 계속 유지되는 느낌이라 피부가 불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진짜 톤업도 반톤업 정도로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고 모공이랑 흉 사이에 뭔가 허옇게 끼이는 현상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뭔가 마무리가 됐을 때 건조해지면서 산뜻하게 날아가는 제품도 아니고 오히려 좀 촉촉하고 매끄러운 타입
타입이라 모공 흉 사이가 건조하지 않게 좀 수분으로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 부각 현상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얘는 진짜 제가 몇 년을 쓰면서 트러블 자극은 정말 못 느낀 것 같아요. 단독으로만 써도 메이크업 할 때 써도 얘를 쓴 걸로 인해서 트러블 자극이 올라온다? 이거는 진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좀 코랄빛에 톤업되는 선크림 좋은 거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안전빵으로 추천드립니다. 얘는 제가 허니콤에서 그때 몇 개 구매했지? 3개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쟁여놓은 것 중에서 하나를 또 다 쓴 거여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편안하게 팍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바이오디티디 스파 카밍 젤인데요. 얘는 공병 난지 꽤 됐는데 제가 공병 영상에서 한 번도 소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얘는 진짜 제 속드름치 특히 다른 여드름 말고 진짜 속에서 땅땅하게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압출도 안 되는 그런 여드름 있죠. 그런 여드름 가라앉히는 데는 얘가 짱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에크논 크림도 잘 쓰고 티트리백 오일도 잘 쓰고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여드름 그 스타일에 따라서 맞는 제품이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티트리백 오일은 그 뭔가 고름이 보이는 여드름, 특히 모낭염이나 염증성 여드름 중에 지금 제가 여기도 났는데 약간 하얗게 고름이 비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 위에는 티트리백 오일을 발라주면은 그 고름이 다음날부터 이게 굳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알아서 세수할 때 자연스럽게 딱쟁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에크논 크림은 뭐 그런 고름이 있는 여드름에도 괜찮긴 하지만 약간 구진성 여드름, 뾰루지라고 하죠. 붉은 염증성 여드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약간 초기 단계? 그럴 때 발라주면은 번지는 여드름도 잡히고 그 염증기를 가진 여드름이면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제품들이 의외로 속드름에는 잘 안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니들 패치 있잖아요. 아크로패스 제품. 그거를 속드름 없애는데 사용을 했었는데 바르는 제품 중에서는 요게 짱이에요. 진짜 어떻게 바르는 제품으로 속드름이 가라앉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인데, 일단 얘가 레티날 성분이랑 라하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겉에 있는 각질을 라하가 좀 녹여주면서 속에 그 레티날이 염증도 좀 완화시켜주는데 피부 재생도 촉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각질 제거도 되고 염증 완화까지 같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저는 스파케어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최대한 스킨케어 앞단계에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스킨케어를 막 여러 개 몰린 다음에 그 마지막에 스파케어를 해주면은 여드름 염증 부위에 잘 닿지가 않잖아요. 스킨케어가 쌓여있다 보니까. 근데 얘는 스킨케어를 여러 개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좀 효과가 강력한 제품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바르는 것보다는 일단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적응이 되면은 이제 매일매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얘는 레티날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나이트 전용, 저녁에 바르는 제품이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적응이 됐다 보니까 바를 때 조금 넓게 도톰하게 바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얘는 진짜 기존에 제가 잘 쓰는 스파케어 제품들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제품, 진짜 효과가 좀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게 있다. 요거 지금 제가 다 쓴 거는 다이소 제품 아니고 그 공홈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요즘에는 다이소에서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리 쟁여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쓰고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사용감이나 효과 면에서 흡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즘에는 굳이 공홈 제품, 다이소 제품 제가 이렇게 가려서 쓰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다이소 제품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렴하게 쓰고 싶은 분들은 다이소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외에 다이소템들 또 있는데 요렇게 2개. 일단 얘는 제가 공병이라 하기에는 뭐하고 쓰자마자 바로 버리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새 거를 들고 왔는데, 미모 바이 마몽드 로지 히알론 리퀴드 마스크. 진짜 말해 뭐해. 저희 직업템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가 다이소 버전으로 나온 제품인데 제가 느꼈을 때 한 90% 정도 흡사해요. 진짜 제형감이랑 사용감 거의 흡사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마무리 보습감에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오리지널 제품은 조금 더 쫀쫀하게 보습감이 남아서 얘를 좀 걷어내더라도 피부에 결을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비교적 수분감이 많은 느낌이라서 마무리가 좀 라이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는 느꼈고, 비탐지들 중에 이 제품 썼는데 좀 기름져요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요거 진짜 여러분, 이 제품 스킨케어 단계에 쓰셔도 되는데 제가 강력 추천하는 그 방법 제발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킨케어 단계에 사용하면 마몽드 이 제품이 조금 그 보습감이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날 당일에
화장하기 직전에 얘를 그냥 듬뿍 절여주듯이 발라줘요. 이렇게 얼굴 절여줘도 돼 싶을 정도로 듬뿍 발라준 다음에 3분 정도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패드로 가볍게 닦아내줘요. 그래야지 좀 초과한 그 보습감은 덜어내주면서 피부에 그 쫀쫀한 결감, 매끈한 그 은갈치 광은 남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원래 하던 스킨케어랑 화잘먹 루틴, 쿠션 파데 그대로 발라주면 진짜 피부에서 은갈치 반딱반딱한 광이 뚫고 나와요. 진짜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만족도가 한 200% 정도로 올라가는 제품이어가지고, 물론 뭐 공홈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꼭 한 번만 안 해보신 분들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사용감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방법으로 사용하면은 완전 다르거든요. 집에 있는 거 꺼내서 한번 써보시는 거 강추. 다음으로는 짜잔, 태그 에어 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인데 얘도 제가 결국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공병을 어디다 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는 새 거 제가 2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진짜 보이면 그냥 사야 돼요. 얘도 정말 다이소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5,000원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3,000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리브영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색상도 이쁘고 솔도 사용하기 편하고 눈썹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용했을 때 떡지는 느낌 없이 깔끔하게 한 올 한 올 펴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저는 제 눈썹 컬러에 이 정도로 잘 맞는 제품은 얘가 짱인 것 같아요. 1호랑 2호 둘 다 애쉬 컬러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1호가 조금 더 차분한 컬러예요. 근데 저같이 조금 머리 컬러가 어두우신 분들은 눈썹을 너무 밝게 하면 이게 둥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갈색 중에서도 노란기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붉은빛이 너무 많이 도는 제품을 사용하면 이게 머리 컬러랑 너무 둥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둡더라도 애쉬 컬러의 제품을 사용해주는 게 완전 잘 어울리는데 얘가 진짜 그거의 정석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눈썹 숱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약간 색은 빼주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얘를 발라주면은 색은 자연스럽게 애쉬로 빠지고 톤은 조금 밝아지는데 블랙이랑 비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 여가지고 얘는 진짜 이건 실수예요. 얘는 지금은 핫한 느낌이 조금 사그라들었다 보니까 바이오디티드 이런 제품들보다는 구매하기가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2개만 쟁여놨는데 얘는 진짜 저는 보이면 계속 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워낙 직업템들이라 최대한 가볍게만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세안에서는 따단, 효소 파우더는 제가 워낙 여러 개를 같이 써가지고 아직 공병이 안 나왔고, 시코르 퀵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진짜 얘는 없으면 제 삶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로션 타입이라서 비탐지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클렌징 로션 아니고요, 립이랑 아이 전용 제품이에요.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로션 타입의 제형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랑 그냥 속눈썹 풀이랑 기타 그 눈에서 가장 지우기 어려운 제품들 있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고 빠르게 지원해줘요. 제가 원래 그 워터리한 제품 중에서는 투크 제품 가장 좋아했잖아요. 얘가 비슷할 정도. 그래서 화장솜도 필요 없이 맨손에다가 얘를 짜내줘요. 그 다음에 눈을 꽉 감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올 한 올 좀 지원해주듯이 가볍게 롤링을 해주면은 강력한 워터프루프 제품들도 이게 녹으면서 빠르게 지원해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솜도 필요 없고 손으로 해도 되고 빠르게 지원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편한 제품. 근데 이제 간혹 눈이 민감하신 비탐지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넣듯이 마사지를 하다 보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제 눈 기준에서는 이렇게 눈 꽉 감고 사용했을 때 눈이 시리다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도 진짜 안 맞는 제품들은 눈 시림을 느끼긴 하거든요. 진짜 사용하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세일할 때 구매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10,000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시코르 공홈 들어가가지고 세일한다 그러면 무조건 재구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젠트리 참마 밀크 클렌저. 얘는 진짜 말모. 요즘에 제 풀메 클렌징 루틴이 바뀌었어요, 비탐지들. 예전에는 제가 풀메 했다 그러면은 이제 리베나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사용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 효소 파우더나 클렌징 폼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코르 리베나이 리무버, 이걸로 리베나이 지원해주고 두 번째로 얼굴 전체에 남아있는 풀메 있죠? 이걸로 지워줘요. 근데 이게 클렌징 밀크로 저는 풀메가 지워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순하긴 한데 순한 만큼 세정력이 좋지 않다고 느꼈던 제품들이 많았어가지고 뭔가 피부에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풀메 기준으로 다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 했을 때 보여드린 것처럼 얘만으로도 사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다 지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잔여물들이 있긴 있을 수 있다 보니 리베나이는 얘로 먼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풀메를 얘로 지원해주고 1차, 그 다음에 2차 클렌징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비탐지들 그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선크림만 발랐을 때도 2차 제한 필수거든요. 클렌징 폼만으로는 그게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클렌징 뭐 밀크나 오일이나 방 같은 제품으로 1차 클렌징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은 진짜 피부에 뭔가 이런 피지 알맹이 허옇게 뜨거나 남는 그런 현상 없이 진짜 깔끔하게 세정돼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얘는 클렌징 밀크인데도 불구하고 세정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풀매를 지우는 과정에서도 그 자극이 없는 느낌? 그리고 얘가 찬마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이름처럼 쫙쫙 늘어나잖아요. 그 제형 때문에 피부 위에서 제형이 겉돌지 않고 이 잔여물이랑 그 노폐물들을 싹 흡착해서 클렌징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클렌징력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클렌징 밀크나 로션 썼는데 뭔가 내 유분기랑 이렇게 융화되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고 메이크업이 좀 허옇게 끼면서 남는 느낌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풀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제품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은 진짜 가볍게만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비탐찌들. 일단 파티원 요 2가지 제품이 공병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는 초록이 크림, 하나는 보라돌이 크림. 얘는 진짜 제 진행 중에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의 동시를 본 크림이죠. 그리고 얘는 진짜 요철이랑 모공이랑 피부 결, 특히 그 피부 결을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여드름 지나간 다음에 나는 좀 피부 결이 전반적으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그 보라돌이 세럼 있잖아요, 모공 세럼. 그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비교하자면 크림을 더 좋아하긴 해가지고 공병은 얘가 조금 더 빨리 났어요. 그리고 말모 클리언스 미드나잇 블루유스 액티베이팅 드롭. 얼마 전에 그 마켓 했었던 대용량에도 제가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요거 조금이 남아있던 걸 먼저 다 써가지고 공병이 났는데 얘는 진짜 세안 직후에 아예 맨 첫 번째 단계에서 얘를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진정도 너무 잘 되는데 붉은기의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드름 가라앉은 직후에 색소 침착 케어까지 좀 같이 되는 제품. 그래서 제가 비탐지들 중에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이 동시에 고민이다 하시는 비탐지들께는 요렇게 같이 쓰는 거 추천드리잖아요. 진짜 이 2개는 제가 여드름이랑 색소 침착에 동시에 효과를 본 제품이어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프리메라 비타티놀. 진짜 얘는 진짜 쓸수록 진국인 것 같아요. 쓸수록 중독. 약간 이 파티온 모공 크림도 피부결에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좀 쫀쫀하고 매끈하게. 근데 얘는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효소 파우더의 그 부드러운 느낌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피부 결 자체가 까슬까슬한 게 아니라 좀 부둥부둥 부슬부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스킨케어 2번째 단계에 발라주고 다음날에 뭔가 피부를 만져보면은 약간 내 원래 피부 결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비타민이랑 레티놀 제품이 같이 함유가 된 제품인데 제가 써봤던 다른 레티놀 제품들이랑 비교해봐도 사용감도 편한 편이고 뭔가 얘를 써서 자극을 받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써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효과 너무 많이 봤던 요철 없애는 스킨케어 루틴에서 얘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요철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얘는 쫀쫀 매끈, 얘는 보들보들. 그리고 패드는 요렇게가 공병이 났습니다. 그냥 가볍게만 읊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아드망 마린케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얘는 이번에 다 써가지고 이번에 그 허니콤 라스트 팡 했잖아요. 이게 입점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마지막쯤에 라스트 팡으로 좀 저렴하게 확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판매하는 걸 하는데 그때 제가 6개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2개는 친구들 선물로 주고 4개를 더 쟁여놨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아드망은 허니콤에서 판매 기간이 끝나가지고 구매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추후에도 잘하면 들어올 수는 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속광 물막 쫀쫀 화잘먹 패드로 제가 너무 좋아하고 더마토리 제품은 약간 각질 제거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시원한 제품. 얘는 진짜 좀 두툼한 각질이랑 좀 많이 있는 블랙헤드를 녹여주는 효과가 좋다고 느낀 제품이라 특히 지성, 지복합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 그리고 특유의 그 시원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서 뭔가 열감 많고 각질 많고 블랙헤드 고민이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은 진짜 호불호 없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살짝의 스포를 드리자면 요게 리뉴얼 예정이긴 하거든요. 추후에 요거는 좀 소식 따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비탐지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미리 써봤거든요. 그리고 얘는 에피누보 토너 패드. 얘 요즘에 화잘먹 패드로 살짝 떠오르고 있어요. 물론 아드망이랑 그 사용감 느낌은 다르긴 한데 비교하자면 아드망은 살짝 마몽드 리퀴드 마스크랑 비슷한 그 속광 뿜뿜 느낌이라면 얘는 토니모리 모치 토너랑 좀 비슷한 느낌? 되게 진정도 잘 되고 편안하게 시원하고 이게 또 피부 결도 되게 밀키한 제형이 뭔가 쫀쫀하게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질감이 토니모리 그 모찌 토너랑 좀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근데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제가 잘 쓰고 있어요. 에피누보 치고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해가지고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패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패드는 좀 잘
썼고요. 찾아보면 아마 패드 더 쓴 게 많을 텐데 일단 눈에 보이는 제품들은 이렇게 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비탐지들 그러면 요로크롬 또 제가 최근에 너무나도 잘 쓴 공병템들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지겨운 제품들이죠. 아 정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직업템들 사이에서 또 신예 제품들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또 직업템이 되고 또 신예 제품이 추가돼서 이렇게 또 직업템 군단이 되고 이렇게 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영상이랑 비교해보면 약간 티 안 나게 대체된 그런 제품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안 썼던 제품을 썼다고 들고 올 수는 없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직업템의 향연이 되어버렸고요. 우리 비탐지들 제가 진짜 평소에 어떤 제품 쓰는지 궁금해 해주시는데 이렇게 잘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그것도 있긴 했다. 이게 이자녹스 비타웨어 커버 쿠션 23호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비탐지들? 그 쿠션 다 썼을 때 너무 안 나오면 한번 그 머금고 있는 거 뒤집어가지고 쓰는 거. 이자녹스 제품도 요번에 그렇게 써가지고 소개드릴까 했는데 깜빡했네요. 아무튼 이 제품도 너무 잘 썼습니다. 제가 좀 직접 개발한 제품 소개하는 거를 약간 민망해하는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좋아서 다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